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김성하라고 하는 남자 선배님입니다. 성하 선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수원의 이이중학교에서 3학년으로 3학년 1학기까지 재학을 하고 이제 2021학년도에 나로 루이에 있는 타라 하이스쿨이라는 학교에서 1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창영고등학교로 편입할 예정인 학생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성하 선배 통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직 물론 편입학 이제 완료된 건 아니에요. 대부분 70~80% 학생들은 재입학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중3 2학기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선택할 수 있죠. 물론 선택도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학교장님 재량으로 결정이 납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로 올라가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학력 인정을 받고.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일단 저하고 같은 나이대하고는 좀 경쟁하고 싶고 지기 싫어. 저보다 한 단계 낮은 학생들하고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네. 저는 친구들과 같이 함께 대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출국 전에는 두 가지 중에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편입학을 할 수도 있고 재입학을 할 수도 있는데 돌아올 때쯤에 분명 그냥 내가 동생들이랑 다니기 싫다의 그 이상의 결심이 정도가 좀 확고한 거예요? 나도 분명 따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사실은 고등학교 1학기까지는 친구들은 지금 이미 끝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따라가고 싶은지 따라갈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일단 미국이 일단 한국보다는 수학이라든지 그런 게 진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미국의 수학은 일단 미적분까지는 끝내놨고요. 그리고 영어는 그 미국에 갔다 오면 독해나고 그런 것들은 좀 베이스가 잡혀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단어만 어느 정도 외우면 그래도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아셔야 될 거는 그냥 막연하게 학력 인정 받고 편입학하는 게 아니라는 실제적인 자기 자신의 검열이 끝난 검열이라고 하면요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게 수학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수학이 관건이라 결국 편입학하는 학생들이 수학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다른 과목들은 다른 과목들은 좀 따라갈 수 있는데 대체로 열심히 하면 수학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학이 안 되는 학생에게는 흔히 얘기하는 문과 성향 그죠? 그러면 학력 인정 안 하는 게 좋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하 학생은 어릴 적부터 수학을 사실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고 특별히 미적분을 벌써 끝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특별한 선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교환학생이 혹시 그러니까 수학과학을 잘하면 까지 잘하진 않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교환학생이 더 메리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잡게 된 거죠. 예전에 저희 스카이간 선배 서울대나 연대나 이런 선배들은 대체로 편입학 받고 학력 인정 받고 간 경우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 선배들 특징들이었어요. 그냥. 수학을 잘했어요. 근데 영어가 가기 전에 그렇게 잘하진 않았죠. 가기 전에 LTS 테스트를 봐보면 아니까 내신도 보면 아니까. 근데 가서 영어를 딱 잡고 오니까. 그래서 수학을 내가 좀 잘한다 자신 있다는 학생들은 이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남은 이제 한 2달 열심히 복학 준비를 그래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죠? 하고 그럼 미국에 가게 된 계기가 뭐였죠? 제가 일단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진짜 1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에 올라와서 제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했는데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 이게 좀 애들하고 따라가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을 갔다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는 되지 않을까. 성하 선배도 억지로 간 건 아니고 도전할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네. 있었구나. 근데 제가 이제 에피소드가 있죠. 성하 선배는 제가 직접 상담하고 관리하고 다 했기 때문에 선배의 누나가 교환학생을 다녀왔었는데 다른 걸 통해서 저희는 몰랐었고요. 근데 그때 이제 기억이 안 좋았는 스토리 좀 알려주세요. 사실 누나가 미국을 갔다 온 것도 영어를 하고 막 현지의 문화도 체험을 하고 그런 의미로 갔다 온 건데 누나가 거기서 그냥 계속 놀기만 한 거예요.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잡혀 있어야 됐는데 누나가 그냥 놀고 돌아오기만 해서 좀 아빠하고 좀 부딪힘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럴까봐 아빠가 좀 심하게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누나는 너무 놀다 와서 성적까지도 관리 안 했다는 얘기죠. 성적은 관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 성적은 그 이제 좀 그 과제만 하면 잘 하면 되니까 네. 과제만 잘 진도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한국의 대입 그 공부에는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누나가 몇 학년 때 갔죠? 누나가 중학교 3학년 때 갔을 거예요. 똑같은 시기에? 저랑 아니 누나 중3 마치고 갔어요? 네. 아 1월 학기로? 네. 근데 누나가 갔다 와서 고2로 갔어요. 아 누나는 굉장히 초강수를 뒀네. 그럼 당연히 따라하기 어렵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는 좀 밝은 미래의 특징이라 그러면 한국 입시를 좀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으니까 한국 학생들이 다녀왔을 때 겪어야 될 입시 부담이나 이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출국 전부터 상담할 때부터 막 미리 예고를 드리고 알려드려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근데 아마 누나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누나가 엄마가 애초에 그거를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 미국에서 한국 공부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강도 좀 듣고 그래야 했는데 누나가 너무 놀기만 해가지고 한국 공부를 많이 까먹은 거예요. 누나가 또 그 미국을 가기 전에 수학을 그래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수학의 무방비 연습. 제가 얘기 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교환학생을 갔을 때 그렇다고 한국 공부를 갑자기 책을 꺼내고 막 하는 건 그거는 좋은 올바른 태도는 아닌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누나가 수학을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학력 인정 받고 고2로 바로 올라간 약간 무리수를 좀 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고 그게 있고 또한 미국 가서 한국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까지는 아니지만 첫 번째 우선 집중해야 될 건 호스트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지 생활 잘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현지 성적 관리도 안 한 상태에서 한국 공부를 한다. 그거는 미국 가면 교환학생 취지랑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호스트가 서운해할 수 있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도 어떻게 지도를 하냐면 처음에는 특히 이제 호스트와 관계를 우선 잘 해서 신뢰를 얻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짬짬이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점차 이 학생을 믿을 거니까 그때 약간 공부를 하는 쪽으로 자기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성화 선배는 수학을 잘하는 게 메리트가 있었고 또 누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좀 긴장감과 생각을 미리 대비를 한 거죠. 한국 공부를 좀 더 준비를 알아서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맹점은 호스트와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트러블이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실제로 저한테 미국 성적표를 찍어서 보낼 때 전교 2등한 걸 찍어서 보냈는데 성화 출국 전에 성적을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줌 수업과 온라인 수업 그죠? 이런 거에 노출됐고 한국 공부를 굉장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한국 공부에서. 그리고 생활도 깨지고 성화 어머니가 지금 하는 얘기지만 하루 종일 게임한다고 엄청 걱정했어요. 하루 종일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환학생 갔다 온 게 도움이 된 거예요 그 시기에? 네, 그쵸. 어떻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좀 제가 그때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도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애들처럼 막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제가 그때도 프라이드가 그 수학 이외의 과목들에서는 좀 그냥 평균 정도밖에 못하는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미국 갔을 때 애들은 계속 한국 공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할 때 저도 살짝 껴가지고 줌으로 친구들끼리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런 것도 몰랐어요. 어쨌든 친구들 도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었다는 거. 특히 코로나 이후로 줌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 미국 가서 또 줌으로 영상통화가 이게 좀 많이 되니까 근데 얘기했듯이 우선순위는 SNS에 빠지지 않고 호스트와 관계를 1번 해야 된다. 성화는 그게 검증됐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검증이 안 되면 어차피 호스트가 서운해하고 나중에 제가 보기엔 전략적으로 되게 잘 지내봤어요. 제가 수많은 학생들 했지만 특히 한국 입시에 좀 기대감 있고 욕심이 있는 학생에게는 제일 좋은 사례였어요. 너무 잘했고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교환학생 막 추천하거나 이래요? 성화는 좋다고 얘기해요?
저는 일단 한국에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잡혀 있으면 미국 갔다 오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진짜 완전히 무방비상. 좀 영어도 그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아예 그 단어나 그런 걸 외우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 완전 제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 어느 학생이든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본기 억지로 끌려온 학생, 학업 능력이 부족하다, 집중력이 뭐 부족하다, 장애가 있다. 요즘 그런 학생들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저희가 사실 상담할 때 많이 좀 잡아냅니다. 이제는 저희는 되게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면서 심리 정서적인 검사도 하고, 학업적인 건 사전 적응 교육을 통해 집중력이나 이게 능력이 보이거든요. 그게 너무 부족한 아이들은 보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는 좀 통과한, 그렇다고 뭐 대단한 실력을 요구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교환학생은 한국 성적도 중간 이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미국 가서도 정규 수업을 따라갈 만한 기초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런 학생에게는 강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과 이런 게 좀 있는데 게임에 빠졌거나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에게는 아주 네. 특효약이에요. 네. 하는 거죠. 게임은 저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엄마하고 이제 꼬맹이 한 13년생인 꼬맹이 이렇게 두 명이 있어가지고, 네. 저하고 그 게임한 그런 연령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게임을 그때는 안 했고요. 만약에 호스트가 배정이 됐을 때 그 호스트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가서도 또래를 만나면 게임을 해라.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고. 미국도 게임이 있어요. 있고 할 수 있어요. 핸드폰도 있고 패드도 있고 아니면 뭐 위도 할 수 있고 있는데, 제가 분명 깨달은 거, 미국 애들이 한국 애들처럼 많이 해요? 아니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뛰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을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공원 가서 주로 초등학교 때 했었던 그런 놀이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유치한 그런 게임이 어때요? 할만해요? 재밌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대단한 거에만 꼭 재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소통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또한 그 와중에 영어로 하잖아요. 뭐 그게 좀 재밌지 않나요? 네. 근데 호스트가 그러면 싱글맘이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가정이 흔한데, 혹시 가정 내용을 좀 들어본 게 있어요? 사정이나? 제가 듣기로는 이혼을 하고, 제 호스트는 이제 그쪽으로,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뒷배경이 있다? 정리하자면 싱글맘이신 게 이제 이혼을 하셨으니까 싱글맘인데, 아직 이혼은 안 하셔서 아. 이혼할 그 계획이 있어요. 네. 근데 같이 안 살고 싶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혼을 하면 아이를 데리고 가시겠다. 네. 미국은 참 이게 흔한데. 그러면 그 호스트 아빠를 본 적 있어요? 네. 자주 보는구나. 네. 어때요? 그분도 되게 친절하셨고, 일단 그 주위에 계셨던 분들이 되게 친절하셨고, 또 호스트 아빠가 내가 좀 문제가 생겼다, 좀 어려운 일이, 아빠가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구하라고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신기하네요. 같이 살진 않지만 도움을 또 주는, 네.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본인들은 약간 싱글맘 가정이라고 하면 잘은 모르지만 혹시나 예민하다, 히스테리컬하다, 또는 상처가 있다, 이래서 좋은 영향을 못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하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어때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일단 저한테는 그런 걱정을 하진 않았던 걸로 네. 기억을 해요. 그리고 막상 지내보니 싱글맘이라서 더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라거나 허전하거나 뭐 이렇게 결핍된다는 느낌은 없으세요? 없었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두 개의 집에서 그걸 번갈아 가면서 산다? 원수는 아니네. 네. 약간 이렇게 헤어지면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수가 돼서 헤어지거나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호스트와의 추억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뭐가 있어요? 저희가 플로리다로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디즈니랜드 거기서 만들었다고. 그 놀이동산이요? 라고 바다 쪽인데? 네, 바다. 캐리비안 베이 같은 거요? 워터파크? 그게 아니고 거기에도 놀이기구가 있긴 한데, 거기는 주로 바다 생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야외 아쿠아리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거기서 펭귄도 같이 보고, 돌고래도 보고, 범고래 쇼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플로리다 어때요? 플로리다요? 좋죠. 그 엄청난 휴양지인데. 거기 근데 제가
저는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었고, 그 호스트 동생은 아직 꼬맹이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죠. 어리니까. 네. 호스트와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좋았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그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늦게 일어나서 환풍기를 안 끄고 갔다든지 아니면 그 방에 불을 안 끄고 가거나, 작은 실수들 때문에 그 호스트가 요구하는 것들이 좀 네. 있었지만, 네. 그래도 그거는 제가 고칠 수 있으니까 예. 빨리 해결이 됐고, 그 이외에 딱히 그런 트러블 없었어요. 네. 호스트와 갖춰야 될 팁이나 뭐. 일단 처음 만나면 그 차 타고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공항에. 그때 그 호스트가 원하는 거를 몇 가지를 물어봐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특정한 룰이 있나? 이런 거. 근데 한날에 차 타고 돌아다닐 때 나는 짜투리 시간 그럴 때 좀 그런 거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인과관계를 형성하면 대인관계? 인간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그러면 좋죠. 가정에서 요구하는 규칙들이나 이런 걸 놓치지 말고 네. 지키라는 건데. 차를 저희가 한국에서 했던 거에서 플러스 알파로 예를 들면 잔디값, 하단에 물 주기 이런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네. 거. 잘 맞았어요? 식사는 호스트가 요리를 해주긴 하지만 그 직장을 갔다 오다 보니까 저한테 그 식사를 때는 냉장고에 항상 호스트가 뭘 넣어놨어요, 먹을 거를. 그래서 이거는 너의 먹을 거다라고 그 메모로 써주죠. 네네. 그래서 그걸로 그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뭐 어떤 걸 전자레인지 먹었어요? 호스트에 있다면 어떻게 같이 대해야 좋아요? 어떻게 대해야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일단 그 동생이면 진짜 친동생하고 놀아주듯이, 그렇다고 그 친동생하고 싸운다고 막 그렇게 해서 싸우면 안 되고 네. 그냥 진짜 어린애 나이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그 평소에 놀 때처럼 그렇게 놀면 돼요.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게 된 비결이 뭔가요? 한국과 완전 다른 점수가 나왔는데 비결이 뭔가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과제를 해야 받잖아요. 그래서 과제만 잘하고 제 시간에 제출만 하면 그러면 점수를 잘 얻는 것 같고, 일단 가면 일단 수학 왕이라고 수학 시간 어땠어요? 뭐 지루했어요. 수학 어떻게 해요? 진짜로 제가 미국 수학을 보고 좀 내용이 긴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 루트 9가 그러니까 9의 제곱근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3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러면 그냥 네그래프를 이렇게 말하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그래프를 이렇게만 말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수준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맞춰지는구나. 네. 진짜 계산기 두들겨요? 네, 난 처음 봤어요. 그럼 수학 가서 이렇게 주변에서 뭐래요? 천재래요? 아니면 애들이 일단 과제를 보면 저한테 넘기는 그런 습관이 생겨요. 수업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미국은? 네. 아니 수업이 처음 알리지 않았어요? 네? 안 들렸죠. 근데 막 기본적인 건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중후반이 되면, 미국 간지 중후반이 되면 그런 게 다 들려요. 그래서 초반에 선생님한테 그 과제 제출하는 방법을 물어봐야 돼요. 제가 그거를 안 물어봐가지고 점수 깎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봐서 과제 제출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제출하는 것이 다 좋아요. 애매하다 그러면 다시 물어봐라. 잘 친절하게 도와줘요. 우리 영어가 안 되니까 막 다시 물어보기 겁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말이 안 되니까 말로 해보고 못 알아들으면 구글 번역기를 좀 빌려서 했는데, 이제 후반 가면 그런 건 기본으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미국 어쨌든 성적을 잘 받고 나니 자신감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한국 공부는 다시 이제 또 미국과 다르게 빡셀 텐데 어때요? 각오가 있어요? 저는 일단 경쟁자가 있으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성격이어서. 승부. 그래서 이제 동생들보다는 친구랑 가보겠다. 또는 네. 긍정적인 자극을 주겠다. 이거 굉장히 이런 스타일의 학생이라고 이게 좋습니다. 때로는 여학생 중에 경쟁에 너무 지친 학생들이 좀 많이 와요. 그런 학생들은 저희 대표님 딸도 그랬고 낮추어서 오히려 친구들이 오히려 앞서 미리 시험 준비하는 거 보고 입시 준비하는 거 보고 도움도 받고
여유를 좀 갖는 거죠. 학생들이라면 뭐 후배 갖고 경쟁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로는 대학이나 아니면 전공이나 이렇게 좀 뭔가 미국 갔다 온 게 진로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어요? 일단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일단 도움은 제가 완벽한 이과 쪽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대학교는 공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서울대도 가고 싶은데 네. 일단 나의 제일 적합한 레벨은 한양대다. 네. 한양공대를 일단 오, 목표로. 진짜 응원합니다. 내신 이제 복학했을 때 그럼 내신이 중요하니까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수학 같은 경우는 블랙라벨하고 고쟁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라벨은 내신 쪽이고 고쟁이는 수능 쪽인데 그 두 개를 뭐 영어는 그냥 애들처럼 다 그냥 문제집 풀고 네. 독해 연습하고 읽기 많이 연습하고 단어도 좀 많이 외우고 이러고 있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좀 듣고 있는데 개수가 많아요. 하루에 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듣고 있는 중입니다. 딴 생각했어요.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게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되죠. 어떤 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그 대학에서도 영어로 수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가면 원어민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교수님도 있을 거고 한국 듣기 평가에서는 좀 영어가 많이 느려요. 근데 빠르거든요. 그거를 듣고 영어 듣기 평가를 하면 진짜 되게 쉬워요. 그리고 그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을 좀 빠르게 하실 거니까 네. 그런 거에 좀 적응이 훨씬 더 빠르게 된다. 맞네요. 갔다 오면 친구들은 좀 달라졌다고요? 성화 보고 뭐 더 멋있어졌다 아니면 우리나 지쳤다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제가 한국어를 대화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나 미국인 다 됐네. 그래 학력 인정을 받은 학생들에게 더 큰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선순위는 호스트와 관계가 된 상태에서 미국 문화 체험하러 간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호스트가 일찍 잤어요. 9시 정도면 자가지고 그렇죠. 저는 12시거든요. 그래서 호스트가 자면 그때 그 3시간 동안 공부.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복학해서 잘 따라가고 한양대 공대 이상으로 성과를 거둘 성화를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